25번, 30번 그 지문은요. 이게 과학 지문인데 이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28번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건 뭘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이런 학생들이 좀 있어요. 이 문제의 오답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과 학생 중에서 화학을 공부한 학생이면 아주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근데 선생님 나는 화학에 대해서 화자도 모릅니다. 이러면 이제 약간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국어라는 건 여러분들 무슨 과학적 지식을 묻는 게 아니고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걸 묻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것만 정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밑에 18세기 말의 화학자들은 물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화합물이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수소와 산소가 어떤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19세기 초에 돌턴은요, 화학 철학의 새로운 체계에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자설을 주장합니다. 돌턴에다 동그라미, 원자설 동그라미 쳐보세요. 돌턴에다 동그라미, 원자설 동그라미. 그리고 원자들이 결합되어 물질이 만드는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규칙이 바로 최대 단순성 규칙입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두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여 만든 생성물이 한 종류일 때는 두 종류의 원자가 1대1로 결합하여 이 원자 화합물을 만들게 되는데 돌턴은 이에 근거해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한 개씩 결합하여 물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죠. 오늘날의 방식대로 표현하면 물을 생성하는 화학의 반응식,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결국 H5입니다. 이 돌턴의 원자설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여러분 일문단에서는 여러분 얘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야, 이게 원자설이야. 원자설이 뭐가 중요하겠니, 얘들아? 원자가 중요하지, 얘들아. 원자가 중요하지, 그죠? 이게 결국은 단순 규칙성의 원칙으로 하면 결국 하나의 원자, 또 하나의 원자가 이 원자 화합물을 만든다, 그냥. 됐죠? 그리고 거기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원자는 더 이상 뭐하지 않는다? 쪼개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이게 바로 원자설입니다. 그럼 여기 읽고 나면 일문단은 돌턴, 그 다음에 원자설, 그 다음에 또 하나 핵심어가 있다면 뭐죠? 최대 무슨 성? 단순성.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문단에 가면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화학자 게이리삭이 발표한 기체 반응 법칙 동그라미. 이문단에서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쓴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니? 그렇죠? 이 사람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기체 반응 법칙이 중요하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 차이점을 어느 정도 좀 인식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밑에 게이리삭이 발표한 기체 반응 법칙은 이 같은 돌턴의 원자설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체 반응 법칙에 따르면 서로 다른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반응 기체와 생성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들면 염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만나서 염화 수소 기체를 생성할 때는 각 기체의 부피 비는 1대 1대 2가 됩니다. 이해된 거죠? 만일 염소 기체 1부피와 수소 기체 1부피가 반응하여 염화 수소 2부피가 만들어진다. 이게 1대 1대 2 아닙니까? 다면 됐죠? 염소 기체 1부피에 들어있는 입자수와 수소 기체 1부피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까지. 이게 된 거죠? 여기 예를 든 것만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 알았죠? 근데 결국 기체 1부피가 만나서 1부피를 만나면 몇 부피가 된다? 2부피가 된다. 2부피가. 알았죠? 그게 바로 1대 1대 2입니다. 이게 바로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근데 그 뒤가 중요하잖아. 그러나 세모 쳐보세요. 물은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에서 수소기체 2부피와 산소기체 1부피가 만나서 수증기 2부피를 생성함으로 같은 부피의 기체에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있다는 이런 가정은, 알았죠? 이런 가정은 돌턴의 원자설과 맞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시다. 거기 수소기체가 몇 부피죠? 수소기체가 몇 부피? 2부피. 알았죠? 2부피. 그럼 좋아. 수소기체가 이렇게 두 개의 부피에 수소기체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얘가 결합해서 뭐하고 결합한 거죠? 산소 1부피와 결합했다고 칩시다. 어? 그럼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맞냐? 그러면 당연히 2부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뒤에 그렇게 돼 있잖아. 어? 둘이 만나 수증기 몇 부피가 만들어진다고? 수증기 2부피가 만들어진다. 2부피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봐.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반으로 쪼개져서 이렇게 결합해야 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2부피가 돼야 돼. 무슨 개소리니? 이러지 말고, 얘들아. 여기 지금 분명히 뭐 2부피? 수소 2부피, 산소 1부피가 결합해서 수증기 2부피가 만들어질 때는 여기 중요한 이 산소 부피가 반으로 쪼개져야 된다. 이렇게. 근데 아까 분명히 돌턴이 뭐라고 얘기했죠? 원자는 절대 뭐 하잖아. 얘 쪼개진다는 거야, 이게. 어? 얘 쪼개진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기체 반응 법칙은 돌턴의 법칙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돌턴은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H와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그냥 HO가 되는 겁니다. 이 원자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기체 반응 법칙은 2부피의 기체가 1부피의 기체와 만나면 2부피가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당연히 얘는 쪼개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이 부피의 양과 이 부피의 양은 같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게일 이삭이 주장한 기체 반응 법칙과 돌턴의 원자설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대로 하면 얘하고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8번 문제가 그겁니다. 28번 문제, 기억의 이유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자는 겁니다. 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야, 이 문제에 맞힌다면 이건 진짜 세부적인 읽기가 정말 잘 돼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풀 때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1문단하고 2문단을 가서 비교해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이 단어를 찾지 못한다면 원자는 절대 쪼개지지 않는다 라는 이 문장을 찾지 못한다면 사실 이 답 찾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좀 이해한다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몇 번이 답이죠? 2번이 답입니다. 그냥. 왜? 산소 원자가 둘로 쪼개져야만 수증기 2부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자설에 안 맞는다는 거죠. 이해됐죠? 원자는 절대 쪼개지면 안 되는데 얘는 쪼개져야 된다는 겁니다. 2부피를 만들려면. 이해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28번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던 중 1811년에 이탈리아의 과학자 아보가드로는 분자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산문단에서는 여러분 누가 등장해? 아보가드로. 진짜 유명한 사람이죠. 알았죠? 이 사람은 무슨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무슨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얘는 또 분자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5번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25번도 여러분 딱 보면 이거 통시적이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통시적이란 단어는 이건 여러분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가 통시적이고 한 시대의 변화를 쓰면 공시적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 단어는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분자 개념을 도입하여 원자설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을 제기합니다.
그는 새로운 가설에서 기체의 종류가 다를지라도 같은 온도, 같은 압력 하에서 동일한 부피의 기체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분자의 개념을 이용한 겁니다. 분자의 수는 동일하다. 그는 그래서 기체는 분자라고 하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분자는 원자 몇 개가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알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보가드로에 따르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이 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돌턴의 H 플러스 O는 HO가 아니라 두 개의 수소 분자가 하나의 산소 분자와 만나서 두 개의 물 분자가 된 형태라는 겁니다. 얘는 분자 개념. 나봐. 분자 개념이 이거야. 그러면 두 개의 이렇게. 그럼 얘는 뭐지? 얘는 뭐지? H2는 뭐죠? H2는 뭐죠? 분자입니다. 분자. 얘는 원자가 몇 개 모였죠? 두 개 모인 분자. 알았죠? 얘도 원자가 두 개 모인 뭐? 분자. 알았죠? 얘가 뭐하고 결합한 거다? 산소? 분자하고 결합한 겁니다. 산소 뭐하고? 분자하고 결합. 이 분자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분자 개념. 여기까지 원자설이었다가 알았죠? 여기서 분자 개념을 해요. 분자는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럼 얘 두 개의 원자, 두 개의 원자, 두 개의 원자. 알았죠? 그래서 하나의 분자. 오케이? 이게 된 거죠? 요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되죠? H2O. 이렇게. H2O.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물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원래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죠. 이렇게,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래서 밑에 나온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H2O, 자, H2 플러스 O2. 이거는 이 H2O가 됩니다. 이게 분자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분자 개념으로. 알았죠? 분자 개념으로. 요렇게 나와야 된다. 요렇게 나와야 된다. 분자 개념으로 하면 이게 설명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도 여러분들, 원자가 모여서 뭐가 된 거죠? 분자. 알았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된 거죠? 나봐. 돌턴은 여러분 원자설을 가지고 결국 이런 화학 반응식을 만든 거고.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게일-이삭은 여러분 기체 반응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반응식을 만든 거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는 분자 개념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화학 반응식을 만든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그러나 당시 화학자들은 아보가드로가 주장한 분자 개념이 화학적 친화력설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보가드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학적 친화력설에 따르면 모든 원자는 양전하와 음전하 중 하나를 띠고 있으며 양전하를 띠는 원자와 음전하를 띠는 원자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으로 인해서 화학결합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양전하를 띤 수소 원자와 음전하를 띤 산소 원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해서 HO가 만들어지는 것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H2나 O2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원자가 이게 결합해서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학적 친화력설 때문에. 이해된 거죠? 화학적 친화력설 때문에. 이해된 거죠? 그래서 밑에 그러던 중에 물에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데 유기화학 분야에서 이용되던 분자 구조 모델이 큰 역할을 합니다. 유기화학은 그래서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유기화합물의 구조나 특성 등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화학자들은 그래서 유기화합물을 연구하면서 유기물들의 조선과 구조의 유사성으로부터 유형이론 네모청수예요. 이제 유기화학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네 번째가 이제 바로 유형이론입니다. 오케이? 유형이론은 여러분 분자 구조의 기본 유형을 네 가지로 딱 나눈 겁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수소 유형, 물 유형, 염화수소 유형, 암모니아 유형으로.
알았죠? 그리고 밑에 얘도 잘 돼 있잖아. 위에서 물 유형을 보면 산소 원자 하나를 중심으로 그 왼쪽에 수소 원자 둘이 결합해 있는 구조죠. 이해되죠? 근데 이는 돌턴의 HO가 아닌 아보가드로가 제안한 H2O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맞죠? 근데 물 유형을 이와 같이 구조화할 경우 에탄올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집니까?를 쓴 겁니다. 그럼 이제 물 유형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 유형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에탄올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에탄올은 이 자리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에탄올은 이 자리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되죠? 거기에 나머지 거 집어넣으면 되죠. C2H5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C2H5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되죠? 이걸 집어넣으면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되죠? 얘들아,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되죠? 에탄올이 됩니다. 이해된 거죠? 이렇게 기본 유형을 만들어 놓은 게 유형이론이라. 기본 유형을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1860년대, 60년 국제화학자 회의에서 칸니차로는 아보가드로 가설을 받아들일 경우 원자량과 화학식 사이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설명될 뿐만 아니라 원자량과 분자량에 관한 일관된 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그의 주장이 수용되어서 물에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EH2 플러스 O2 해서 누구의 방식을 따른 겁니까? 아보가드로의 방식을 따른 겁니다. 맞죠? 이걸 따랐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25번은 뭐 3번이다. 26번은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를 자꾸 여러분 복잡하게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단순해져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본인은 당황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못 푸는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발 부탁인데 비문학에서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서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꼭 풀라는 겁니다. 응?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물 유형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물 유형이.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에 여러분 만약에 메탄올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메탄올은 당연히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얘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케이? 이 자리에. 그 다음에 밑에 CO2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CO2가 들어가려면 이렇게 되죠. 이게 만약에 O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돼야 되죠?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게 CO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H2개를 각각 C로 치환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는 C, 하나는 뭐로? O로 치환해 있죠. 맞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하나는 C, 하나는 뭐? O로 치환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야, 단순하게 풀어야 돼, 이런 거. 이게 무슨 여러분 과학 문제도 아니고. 이해됐죠, 이제? 이런 접근을 할 때 3점짜리라고 여러분들 아주 막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원래 모의고사에서 우리 수능에서 3점짜리가 몇 문제죠? 10문제입니다. 10문제. 그중에 여러분들 6문제 정도는 3점짜리 정도의 난이도도 아닙니다. 사실은. 4문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4문제가. 선생님 대체로는 문학 2문제, 비문학 2문제입니다. 이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면 대부분 1등급 컷이 92점. 91점, 요 정도 선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국 이 4문제가 결국은 학생들 등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쉬운 문제들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3학년들이 선생님 나 마킹 잘못해서 틀린 것 같아요. 뭐 잘못해서 틀린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좀 곤란합니다. 이건 지금 연습이 적다고 봐야 돼요. 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는 적어지게 돼 있거든. 또는 이제 당황을 많이 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제 마킹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줄여야지 그런 걸. 내가 이해력을 높여서 고난도 문제를 마치고 실수를 줄이면 당연히 이렇게 등급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충분히 대비하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7번 문제에 보면 맞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역은 돌터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은 이원화 화합물이라고. 맞는 말이네. 이건 문제될 게 없네. 이건 그죠? 니은은 근데 계일이삭은 서로 다른 기체가 만나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반응 기체, 생성 기체의 부피비는 항상 1대 1대 2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를 예를 든 거지. 알았죠? 꼭 1대 1대 2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이란 말은 X.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는 기체의 종류가 달라지면 같은 온도와 압력 하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았죠? 분자수는 같아야 됩니다. 이해된 거죠? 그죠? 이런 건 뭐 이과생들이 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밑에 리을은 여러분들 유형이론에서는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유기화합물의 분자 구조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분자 구조의 기본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맞죠? 답은 그래서 기형 리을이라고 알 수 있어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런 게 이제 이과생들이 풀 때 좀 유리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결국 이제 니은, X, 디귿, 그냥 뭐 기억 리을밖에 없네. 뭐 이러고 이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전기적 균형을 이루어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입니다. 원자 동그라미 중성 밑줄. 그리고 핵 주위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겹의 껍질이 있는데 전자가 가장 바깥 껍질을 채우면 원자는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만일 원자의 전자가 남거나 모자라면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양전하나 음전하를 띤 이온이 됨으로써 전기적 인력이 생겨 화학결합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채우는 것은 원자들끼리 전자를 공유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유가 가능하다니. 공유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모자라는 원자끼리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하면 두 원자 모두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채워 보다 안정된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화학적 결합을 원자들이 보다 안정된 상태가 되려는 경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둘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윗글의 화학적 친화력설과 달리 보기에서는 원자 자체에는 양전화, 음전화가 균형을 이룬다. 맞죠? 중성이니까. 윗글의 화학적 친화력설과 달리 보기에서, 보기만 이해하면 돼요. 같은 원자라도 부족한 전자를 공유할 수 있다. 맞네, 그죠? 근데 화학적 친화력은 공유가 아닙니다. 공유할 수 없습니다. 윗글의 화학적 친화력설과 달리, 윗글입니다. 보기에서는 원자는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전기적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죠? 보기와 달리 윗글의 화학적 친화력설에 따르면 화학적 결합은 밑줄과 핵과 전자 사이에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생긴다는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보기에도 없고요. 본문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5번의 보기와 달리 윗글의 화학적 친화력설에 따르면 수소 원자는 음전하를 띠는 원자와만 화학 결합을 하는 게 화학적 친화력설의 견해입니다. 알았죠? 답은 그래서 4번이다. 오케이? 3번 문제는 여러분 5번이 답입니다. 이건 정립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알았죠? 5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뭐의 뜻이라고? 정립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알았죠?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 이게 어휘가 나왔을 때 앞에 어떤 문장 성분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좋아요. 거기 여러분 분명히 본문에 여러분 A를 보세요. 본문에 A를 보면 A에 뭐라고 돼 있죠? A에 앞에 뭐가 있죠? 일관된 체계를 세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분명히 앞에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몸을 바짝 세우다, 고집을 세우다, 신기록을 세우다, 친구를 세우다, 규율을 세우다 할 때 체계란 말 자체가 추상적이니 구체적이니? 추상적인 말이죠. 그죠? 추상적인 말이죠. 그럼 거기 몸을 세운다, 그 다음에 고집을, 모르겠다. 친구를 세운다 할 때 1번하고 4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고요. 고집을 세운다, 신기록을 세운다, 규율을 세운다라고 할 때 여기서 여러분 체계란 단어하고 가장 유사한 게 규율이란 단어가 가장 유사하다는 거죠. 어휘의 성격상. 맞죠? 그러면 이게 답이 5번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 풀 때. 이해된 거죠? 이런 문제 풀이를 하는 게 중요하다. 됐습니다.